고등학교답게 엔진 앞에서 화장을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뭐를 배우는 날인가요? 변속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변속기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변속기란 엔진의 조강지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엔진의 조감이죠. 그렇죠. 부부인가요? 부부라고 봐야죠. 엔진이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엔진이 남편이고 변속기는 부인이죠. 예. 변속기가 엔진에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화를 이렇게 좀 다스려 줘야 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엔진만 있다. 그러면 엔진이 바퀴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RPM이 올라가겠죠. 그 엔진은 화가 많이 납니다. 이 화를 변속기가 식혀줘야 되겠죠. 내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이 많이 올라가면, RPM이 많이 올라가면 그때 변속을 해서 엔진이 화가 나지 않게끔 내조를 잘 해줘야 되는 것이죠. 궁합이 좋아야겠네요. 그렇죠. 궁합이 좋아야죠. 궁합이 좋아야지. 예. 어쨌든 뭐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엔진의 회전력을 적절한 속도로 바꿔주고 또 후진도 가능하게끔. 변속기가 없으면 후진이 안 되겠네. 변속기가 없으면 엔진이 역회전을 해야 되는데 엔진이 역회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변속기를 통해서 후진을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뭐 전진과 후진, 속도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장치를 변속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변속기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수동 변속기, 그리고 자동 변속기, 그 다음에 DCT, CVT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변속기가 이제 자동 변속기죠. 우리가 뭐 크러치가 없고 기어 변속을 뭐 드라이버에만 놓고 항상 사용하면 되는 자동 변속기. 근데 이제 자동 변속기는 연비 측면에서 좀 불리합니다. 슬립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고, 연비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수동 변속기가 좋죠. 수동 변속기가 말 그대로 기아를 저희가 예전 차들 이게 수동 매뉴얼 트랜스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운전자가 크러치 페달이 있고 발과 손 동작을 가지고 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의 편의성은 떨어지지만 고장률이 적고 연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경주용 차는 거의 수동 변속. 경주용 차는 수동 변속기를 많이 쓰죠. 그 이유는 뭐 그 고토크를 빨리 전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슬립 없이. 그래서 수동 변속기를 씁니다, 주로. 자동 변속기는 운전자가 급가속을 할 때 일정량의 슬립을 하고 토크점이 맞을 때까지 속도가 따라 올라와야 일치가 되거든요. 근데 수동 같은 경우에는 크러치에서 발을 떼는 순간 엔진의 회전력이 그대로 변속기로 100% 거의 손실 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를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연비가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수동 변속기를 어떻게 자동화 좀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변속기 내부는 그대로 수동 변속기로 놔두고 크러치가 페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변속 레바 조작이 이제 오토미션과 동일하게 변속 레바만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DCT, 듀얼 크러치, 듀얼 크러치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자, 이것이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DCT에는 건식 DCT와 습식 DCT가 있습니다. 건식 습식은 차이가 얼핏 듣기에는 그 오일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가요? 변속기 내부에 크러치까지 오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차이인데 오일이 들어감으로써 유압에 의해서 크러치가 붙음으로써 많은 일을 전달력이 훨씬 좋아지는 것이죠. 큰 토크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습식이 더 고출력, 고마력 차들에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1700cc 이하는 거의 건식 DCT를 쓰는데 앞으로 나올 2000cc 이상급에는 DCT가 워낙 연비가 좋고 그다음에 변속감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습식으로 가면 훨씬 연비도 조작성도 좋아질 것이고 변속감도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CVT는 이제 주로 소형차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안에 변속하는 기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벨트로 연결이 돼서 변속이 무단으로 변속감이 굉장히 좋고 연비도 좋지만 좀 벨트이기 때문에 슬립하는 특성이 있고 슬립을 많이 하다 보면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속기 종류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제 단품들을 좀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를 보나요?
예, 변속기의 어떤 외관 형상과 내부 구조 정도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볼까요? 예, 가보시죠. 네. 네. 자동 변속기! 우!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왜 이러세요? 저기서부터 찾았어요, 미션. 오늘의 미션. 미션이 예, 이 친구인가요? 오늘의 미션이 임파서블. 물건입니다. 아, 자,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자동 변속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 자동 변속기. 예, 자동 변속기. 네. 자, 이 자동 변속기가 보기에 참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예, 일반인들이 봐서 이게 도대체 뭔가 뭐냐. 톱레바퀴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수동 변속기보다는 기어가 작아요. 수동 변속기는 6단이다. 그러면 기어가 뭐 6단 기어까지 다 있고 후진 기어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변속 자체는 이 뒤에 보이는 유성 기어라고 보이십니까? 네. 예, 이 유성 기어가 네. 속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1단부터 뭐 6단, 또 만들어준다는 1단부터 8단까지 1단의 속도를 내야 되고 자전거. 2단이면 2단의 속도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동 같은 경우에는 각 기어 해당 단별로 기어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기어끼리 취합이 되면 변속비가 나오는데 자전거가 수동인 거죠? 그럼? 그렇죠, 그렇죠. 자전거처럼. 근데 얘는 이제 자동으로 변속이 되잖아요. 운전자나 뭐 자전거처럼 네. 기어를 따로 조작하지 않더라도 네. 자동으로 변속이 되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라고 하는데 네. 그 자동 변속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유성 기어 장치 쪽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유성 기어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있는 기어를 네. 선 기어, 썬 기어. 예,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네. 요거를 링 기어, 링 기어. 그 다음에 이 썬 기어, 링 기어. 예, 그 다음에 이 통째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을 캐리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변속을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얘가 고정이 딱 되면 네. 얘가 딱 고정이 되면 얘는 이 주위를 타고 돌아야 되죠. 네, 그렇죠. 주위를 타고 돌아야 되죠. 아, 네네. 근데 얘가 고정이 되면 뭐 가운데만 도는 거고 네네. 아니면 얘하고 통째로 다 잡아버리면 한꺼번에 돌아가고 네. 이제 이걸로 해서 변속비를 만들어 줍니다. 기어비를. 그래서 속도가 여기서 좌우되거든요. 아, 네. 근데 얘를 이제 어떤 걸 고정을 시키고 어떤 것을 회전하도록 놔둘 것이냐는 여기에 보이는 요 브레이크들, 뭐 크러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엔 좀 힘드신데, 그러니까 요 놈이 뭐냐면 유압이 들어가면 요걸 눌러요. 이렇게 피스톤이, 요 피스톤이거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누르게 되면 이 크러치가 잡히면서 얘와 연결된 부분이 고정이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 얘를 유압으로 이렇게 밀어줬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냥 돌아가다가 얘가 잡히게 되면 이 썬기어가 잡힌다든지 하면 썬기어가 고정이 되면 얘가 외곽으로만 돌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태양은 고정되어 있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듯이 뭐 이런 거를 유성기어 장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진이 어느 쪽에 달리겠습니까? 이쪽에 달립니다. 이쪽에 달리고 엔진의 회전력을 이제 바퀴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차동 기어 박스라고 합니다. 차동 기어 장치 안쪽에 한번 봐보세요. 그렇구나. 예, 차동 기어 링 기어고 요 안에 이게 드라이브 이제 샤프트하고 연결이 되는 여기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회전을 하게 되면 네. 기어비를 최종적으로 이 기어를 통해서 여기가 이제 파이널 기어라고 그래요. 감속기. 네. 그러니까 얘 기어가 도는 만큼 이 링 기어가 회전을 하면서 바퀴를 직접 돌리는 거죠. 태림이가 봤을 때 여기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뭐예요? 이름? 5가지 중에서 케이스, 하우징, 하우징. 아니 저는 사실 토크. 컨버터. 토크, 예. 토크. 컨버터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봤는데 예. 이건 뭔가요? 토크 컨버터는 이제 자동 변속기에만 들어가죠. 그냥 여기 볼트로 그냥 엔진과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라이휠하고 똑같은데 수동 변속기여서. 그래서 오토미션에서는 이제 토크 컨버터라고 하고. 자, 어떤 원리냐면 네. 차가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 축이 돌아야 되죠. 이 축이 돌아야 네. 이 기어가 돌고 이 기어가 돌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이 축을 돌리기 위해서는 네. 주행할 때만 돌아가죠.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이 축이 안 돈다는 얘기죠. 네. 결론은 이 축을 돌리기 위해서는 얘가 돌아가지만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이 축은 안 돌아요. 그러면 얘가 따라 돌아야
이 축이 돌거든요. 네. 그럼 선풍기 두 대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대는 선풍기를 전기에 연결을 해서 작동을 시키면 선풍기 한 대는 그냥 돌아가죠. 맞은편에 있는 선풍기는 손가락으로 대고 있으면 안 돌아가요. 그러고 있다가 손가락을 띄면 네. 전기를 안 넣더라도 그 1번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에 의해서 네. 2번 선풍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2번 선풍기는 고정이 돼 있고 1번 선풍기만 계속 돌아가는 거죠. 1번 선풍기가 엔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2번 선풍기는 이제 차 변속기에 이제 축하고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공기니까 이렇게 잡으면 잡히겠죠. 하지만 얘는 유체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오일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발생된 오일이 얘를 때립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면 못 움직이죠, 차가.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발을 띄면 네. 얘를 오일이 계속 쳐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토미션은 여기서 슬립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엔진은 많이 돌았지만 차는 안 가요. 그래서 슬립이 많이 생기면 연비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수동 변속기보다 오토미션이 연비가 좀 안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까만 거 이 상단에는 네. 미션 오일이에요. 아, 요거요? 이게 왠지 돌아갈 것 같은데. 예, 돌아갈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요 놈은 여기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돌아가요. 여기에 이제 운전자가 조작하는 변속 레바 있죠. PRND 뭐 이렇게 놓잖아요. 네. 그럼 얘가 탁탁탁탁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여기 내부에 축이 있어서 기어를 변속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요 기어 변속이 되면 그 변속단이 PRND 어디에 가 있는지 모든 컴퓨터로 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인데요. 이름이 이니비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니비트 스위치. 이니비트 스위치. 미션 오일은 그러면 역할이 얘네 유압 똑같이 엔진 오일하고 역할이 똑같네요. 미션 엔진 오일은 윤활유고요. 네. 얘는 윤활유 플러스 유압으로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크러치에 이 압력을 집어넣어서 이 크러치를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 체결을 해야만이 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차가 옆에 있으니까 밑에 바닥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엔진 부분입니다. 그죠? 엔진 부분. 머플러 보이시죠? 네. 그 옆에가 변속기입니다. 그죠? 어. 엔진 크기나 변속 크기나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엔진이고 여기서는 이제 배터리하고 에어크리나 때문에 안 보이는데 요 아래 에어크리나만 딱 드러내고 요 카바만 벗기게 되면 아, 변속기가 요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엔진 옆에. 예예. 그럼 이제 우리는 오토미션의 이제 실차 부품을 네. 좀 보러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냥 이거 설명 바로. 아니 그래도 살짝 찍어도 좋죠. 네, 맞습니다. 12시 2분 도착이고 오늘 밥 먹을 시간도 없겠는데? 그러게요. 그냥 막 달려서 일단 찍어 봅시다. 시간상. 가시죠. 저 지금 보내시는 건가요, 집에? 잠바대기 벗지도 못하고. 이제 왜 안 벗었어? 네? 아, 그냥 무서웠어요. 아 무서워. 아, 제가 꽤 보기보다 몸살이는 그런 면이 또 없잖아 있어서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이따가 여러모로 자기관리 하고 있습니다. 저기 수산시장 보이는데? 저기다 내려주시죠. 소주 한잔 하고 가려고요? 혼자는 좀 그렇고 함께 하는 거 어떠세요? 오늘 그냥 제껴. 아, 뭘 나 먼저 보내. 그냥 제껴. 잘가. 네. 그냥 가요? 잘가. 들어가세요. 자, 이게 뭐죠? 자동 변속기. 예. 오토 트랜스미션의 단품입니다. 네네. 자, 먼저 자동 변속기 이제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네. 토크 컨버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이제 레접 기어 방식의 오일 펌프입니다. 네. 그래서 변속기에 유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레버가 하나 보일 겁니다. 요거로.
이게 이제 파킹 레버입니다. 파킹 레버. 이쪽 부분을 파킹 애뉴레스 기어라고 하는데, 운전자들이 이제 파킹을 탁 놓게 되면, 이렇게 변속 레버 파킹 놓게 되면 요 레버가 애뉴레스 기어를 꽉 잡아버리죠. 그러면 이제 회전하지 못하도록 딱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풀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어가 회전이 됩니다. 기어가 회전 안 되는데. 되도록 해드릴게요. 돌아가죠. 자, 돌아가는데 이제 요 놈을 파킹에 놓게 되면, 네. 반대로. 예, 파킹에 놓게 되면 딱 걸리면서 이제 이 추진축 링기어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것들 보면 이 여러 가지 조각 판들로 돼 있죠. 이렇게 원판들로. 이 유선 기어가 이제 여러 가지 기어로 조합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기어를 이제 어떤 기어를 고정을 시키고 어떤 기어를 프리하게 놔두면 회전 속도를 이제 변속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얘를 잡았다 풀어졌다 하는 역할이 이제 크러치가 있거든요. 네. 여러 장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유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크러치들이 붙어요. 이렇게 붙음으로써 허브 측을 잡아주죠. 그렇죠. 허브라는 게 이제 기어랑 연결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허브를 구속을 시키게 되면 그 해당되는 기어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동 변속기이잖아요. 네네. 자동 변속기를 자동으로 변속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적인 신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기적인 신호가 들어가는 커넥터입니다. 커넥터이고, 여기에 보이는 센서는 PGB라고 합니다. 출력 축속도 센서.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는 이제 차속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 계기판에 네네. 속도 표시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미션은 왠지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미션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과거에 제가 듣기로 이 일본에서 이게 오토 미션을 개발하던 사람이 변속기를 개발하고 미쳐버렸다. 예, 가르치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배우다 미치겠는데. 이 변속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구조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예, 한 3박 4일 가지고 부족할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원리는 딱 한눈에 보여지는데, 네. 그때 뭐만 알면 될까요? 이거 딱 봤을 때. 일단은 토크 컨버터에서 토크 컨버터가 네. 엔진의 동력을 연결하고 차단한다. 네. 그 다음에 유선 기어가 네. 1단, 2단, 3단, 4단을 만들어낸다. 네. 그 다음에 만들어낸 출력이 감속기를 통해서 디퍼런셜 기어, 네. 차동 기어 장치에 전달이 돼서 차가 움직인다. 그 정도 알면 되고. 네. 그다음- 그러면은 미션이 울컥거리는 거는 엔진하고 어떤 궁합이 안 맞아서 얘가 조광유추하고 울컥거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울컥거리는 현상은 주로 수동에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엔진의 회전력을 정확하게 맞는 기어비로 줘야 되는데 기어비가 맞지 않을 때 이제 울컥거리겠죠. 근데 자동 변속기에는 그런 울컥거림 고장보다는 그 변속이 슬립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들어가는 우웅 하다가 쾅 하는 이런 변속 충격, 그 다음에 슬립,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변속기의 제어 쪽에 고장이 나게 되면 고정을 시킵니다. 4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3속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출발해도 3단, 아무리 달려도 3단. 그러니까 모든 고장이, 유압 장치가 고장이 나고 전기 장치가 고장이 나게 되면 3단 고정이 됩니다. 3속으로만 달릴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페일 세이프라고 하죠.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언덕 만나면 차가 못 올라가죠. 힘이 딸려서 벨벨거리고 못 올라가죠. 괜히 차 불러야죠. 언덕이 나타났다. 그럼 무조건. 예. 다음은 여기 보면 오일팬처럼 생겼죠. 네. 이쪽 부분. 네. 오일팬 맞아요. 이게 이제 오일을 주입하게 되면 네. 오일이 여기다 들어가겠죠. 네. 요 안쪽에, 오일팬 안쪽에 뭐가 붙어 있죠. 네. 요거를 이제 밸브 바디라고 합니다. 밸브 바디. 예. 사실은 이제 자동 변속기잖아요. 네. 자동으로 변속을 시키는 ECU. 장치가 네. 밸브 바디입니다. ECU는 따로 요 배선을 통해서,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ECU가 꽂아지고, ECU가 병령을 내리면 와이어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 와이어가 이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각 솔레노이드마다 이렇게 밸브가 끼워져 있죠. 네네.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언더드라이브 클러치가 있고, 오버드라이브 클러치가 있고, 세컨드 브레이크가 있고, 로리버스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 네 단계 요소를, 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기를 줍니다. 그럼 솔레노이드 밸브가 딱딱딱딱 열리겠죠. 열려서 여기에 발생한 유압을 요 클러치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열어줘야 솔레노이드 밸브 유로를 타고 이렇게 클러치에 전달이 됩니다. 압력이. 그래서 클러치가 잡히는 거죠. 유압이 들어가면 클러치가 쫙 잡히는 거죠. 동력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또 어디로 갈까요, 저희?
이제 여기 단품을 한번 볼까요? 단품, 단품. 여기 다 풀어 헤쳐 놓은 게 있어요. 아, 있어요? 예. 가보실까요? 완전히 활짝 열어젖힌 아, 다 벗어놓은 부품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야, 진짜. 좀 야한데요? 예. 그래서 단품을 보면 요게 여기 토크 컨버터입니다. 토크 컨버터인데 이 둥그런 통만 보면 이제 잘 모르지만 안에 내부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엔진이 회전을 하게 되면 요 껍데기가 따로 돌아요. 네. 껍데기가 도는데 껍데기만 돌았을 때는 차가 안 움직여요. 네. 내부에 있는 이 터빈이 돌아야 되거든요. 이 터빈이 돌면은 이제 이 축이 돌면 네. 이 껍데기는 안 움직이지만 안에 이게 돌죠, 이렇게. 터빈이 도네요. 이 터빈이 돌죠. 그럼 결국에 이게 차 바퀴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유선기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임펠러, 펌프 임펠러라 그래서 네. 유체가 이제 얘가 막 돌면서 계속 회전하다 보니까 안에 유체가 뿜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뿜어져 나온 유체가 여기 터빈을 때리게 되면, 터빈 날개를 때리게 되면 터빈이 돕니다. 네. 그래서 그 유체의 힘으로 돌아서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서 슬립이 얼마나 많겠어요. 슬립이 일어나는 동안 엔진은 10바퀴 돌아도 바퀴는 한 바퀴도 안 돌 수가 있겠죠. 그럼 다 엔진의 10바퀴의 회전력은 다 손실인 거죠. 자동 변속기에서. 연비가 나빠지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락업 크러치 또는 댐퍼 크러치라는 게 붙어서, 예, 이 락업 크러치가 딱 붙게 되면 이 몸체가 같이 돌아가죠. 같이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슬립 없이 연비가 좋아지는 구간이죠. 오토미션이 늘 슬립 하느냐 그건 아니고 댐퍼 크러치, 락업 크러치가 체결되는 순간 슬립 없이 예, 돌아갑니다. 엄청 무거운데요? 자, 그래서 예, 여기에 있는 이제 언더드라이브 크러치가 되겠죠. 이 크러치 내 부분 보면 요게 내부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따로 들어가고 요 허브가 따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유압이 들어가서 네. 이제 이 유압이 들어 밀게 되면 이 크러치들이 꽉 눌러지게 되면서 네. 일체형이 되면서 이렇게 돌아가죠. 네. 여기 안에 유압이 들어가서 피스톤, 네. 허브라고 하죠. 허브, 그다음 리테이너. 요 두 개가 일체화되면 네. 동력이 전달되는 거고, 유압을 빼버리게 되면 하나만 돌게 예, 돼요. 안에 그 내부만 따로 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건 일체형으로 돼 있어 그러는데, 뭐 요거를 보면 내부 허브 따로 돌죠. 아, 네네. 따로 껍데기가 따로 돌잖아요. 네. 그 여기 유압이 들어가서 꽉 찌게 되면 이게 일체형으로 돌아가게 돼요. 아, 그렇겠네요. 예, 요것이 이제 변속을 해주는 오토미션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타밍 뚜껑 눌러서 열듯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다판 스프링으로 돼 있는데 보통 뭐 4장, 5장 이렇게 들어가요. 네. 요게 이제 클러치인데 여기 안에 요 면이 네. 닳게 되면 네. 요게 클러치 디스크 면이잖아요. 네. 요게 닳게 되면 이제 변속기 오일이 탁해지고 냄새가 나고 하죠. 자, 요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변속을 만들어주는 유선기어, 아, 유선기어 세트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었던 예. 이거 뭐 요렇게 도느냐, 네. 요놈만 도느냐, 그다음에 요 캐리어를 잡느냐 따라 가지고 뭐 속도비가 틀려지는 아,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럼 후진을 누르면 이게 모든 게 반대로 도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리버스 크러치가 따로 있습니다. 아, 어디에 있어요? 유선기어를 네. 요게 여기가 들어간 게 네. 요게 오버드라이브하고 리버스 크러치가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시가 방향으로 돌다가 리버스 클러치가 들어가면 반대로? 그렇죠.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유선기어 조합에 의해서 후진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요게 이제 아까 밸브바디 단품. 자, 요것이 그 전자제어 변속기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죠? 네.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들이 각단 변속단에 맞게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하고, 이 뒤에 보면 유로가 보입니다. 오일 구멍. 네. 이 크러치로 가는 오일 구멍들입니다. 예, 저쪽에 한번 봐보세요. 어. 저 오일 구멍을 통해서 각 크러치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속기 오일 펌프가 되겠습니다. 오일 펌프. 예, 변속기 유압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압을 공급을 해줘야 변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은 변속기 내부에 오일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가루나 칩들을 걸러줘야 되겠죠. 이 색가루나 칩들이 이제 이 밸브 바디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칩이? 가공칩. 네. 이게 변속기는 이제 쇳덩어리하고 알루미늄 이런 금속성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가공 구멍을 뚫고 갈고 나면 그런 미세한 칩들이 아무리 세척을 해도 안에 좀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따라 돌다가 이 밸브바디 솔레노이드에 끼게 되면 변속 충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걸러주는 필터,
내부에 있는 겁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변속기 안에 이제 차동 기어 장치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차동 기어의 역할은 뭐예요? 차동 기어 역할은 차가 직선으로만 달릴 때는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커브를 돌 때 네.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가 회전 속도가 틀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안쪽 바퀴 회전 속도가 당연히 부하를 받으니까 느리게 되고 바깥쪽 바퀴가 빨리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주는 원리를 차동 기어라고 합니다. 아. 그 차동 기어가 바로 여기 이제 쫙 정확하게 만들어놨죠. 오, 이게 그럼 바퀴. 네, 이게 바퀴입니다. 네. 여기가 차동 기어고요. 네. 요게 프로펠러 샤프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럼 앞바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앞바퀴도 마찬가지. 이건 지금 모양상 후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네네. 뒷바퀴. 요게 예.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예. 생각하고. 근데 전륜 기어는 요게 이제 써가지고 네. 링 기어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베벨 기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기어가 조금 틀리잖아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서 그 바퀴는 요렇게 돌리죠. 전륜은. 후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요렇게 돌리고. 아, 요게 있고 없고 차이네요. 예. 후륜은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예. 아니구나. 그러니까 전륜 같은 경우 이렇게 링 기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럼 차동 기어예요? 요거 전륜 차동 기어죠. 아. 요거는 후륜으로 네. 차동 기어를 표현한 건데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차동 기어가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가 회전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요 기어와 요 기어를 우리는 베벨 기어라고 합니다. 그죠? 어떤 거요? 요 기어와 요 기어. 베벨. 베벨 기어. 베벨 기어가 이제 이렇게 돌면은 네. 요 통째로 하우징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요 네네. 링 기어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돌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바퀴가 안쪽 바퀴다. 네. 부하를 받게 되면 이 바깥쪽 바퀴만 돌게 되죠. 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선회되는 상황이거든요. 선회될 때 보면 이제 이쪽 바퀴가 연결되는 네. 요 기어가 고정이 되는 네. 것이죠. 고정이 되니까 여기 고정이 되니까 요 기어가 돌겠죠. 네. 스파이더 기어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 기어만 통해서 이쪽 바퀴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평지 주행하게 되면 다시 일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양쪽 바퀴가 똑같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여기는 만약에 이제 우회전한다 그러면 이제 이쪽 바퀴가 고정이 되고 네. 이렇게 돌면 이제 왼쪽 바퀴만 되게 단순한 돌아가게 되겠죠. 원리는. 예. 이게 이제 차동 기어 장치인데 모든 자동차는 이 차동 기어 장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없게 되면 직진만 되겠죠. 만약에 커브를 틀려고 하면 핸들을 이렇게 틀게 되면 바퀴가 똑같이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타이트 코너 브레이킹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덕덕덕덕덕거리고 옆으로 핸들은 틀었지만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니까 커브가 잘 안 돌아가겠죠. 부드럽게 못 돌아가고 우당탕 우당탕 거리겠죠. 차가 옆으로 막 우당탕 우당탕. 그럼 이거 앞바퀴도 똑같은 원리죠? 앞바퀴도. 예, 앞바퀴 이제 모양, 요거는 이제 후륜 모양이고요. 네. 전륜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전류는. 네. 그 다음에 전륜 자동 변속기만 지금 분해해서 본 거거든요. 네네. 그 후륜 자동 변속기는 내부가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동일하지만 외관 형태를 봤을 때 조금 틀립니다. 한번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변속기는 후륜인가요? 전륜인가요? 후륜이죠. 후륜이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후륜 자동 변속기인데요. 내부는 전륜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구조 배치만 틀리지. 자, 그래서 후륜 자동 변속기 요 안에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 있겠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자동 변속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샤프트가 드라이브 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디퍼런셜 기어라고 하는데 네. 자동 기어 박스라고 하죠. 여기에 보이는 요 축이 예, 후륜 드라이브 샤프트가 되겠죠. 예. 자, 그럼 예, 여기는 이제 트랜스퍼라고 하고요. 이 샤프트가 떠나 보이죠? 네네. 예, 이것이 이제 후륜 베이스의 사륜 구동입니다. 이 트랜스퍼가 사륜을 연결하고 차단하고 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동으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We're waiting for me. My lover stands on golden sand and watches the ships that go